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조정이 대략 한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였는데 뭐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다우는 0.78% 상승, 나스닥은 0.11% 상승, 그리고 S&P 500은 0.94%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두껍게 나올까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 오랜만에 반등을 좀 강하게 보이면서 지난주에 대한 되돌림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죠. 2.12%, 코스닥은 2.78%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 미국 시장의 상승 지속과 우리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던 반등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경제 지표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2분기 가계 부채 역시도 좋지 않은 지표로 나왔고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테이퍼링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왔는데 역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기존 예상이 5.7% 정도, 그 컨센이 5.7% 정도였는데 실제로 5.4%가 나왔죠. 일단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경기 회복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연준이 지금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팬데믹 이제 이전으로 점점 돌아가면서 테이퍼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4% 이내였죠. 3.5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신규 부문의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는데, 컨센이 84만 한 5천 정도, 84만 5천 정도 증가를 예상을 했었고요. 지난달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93.8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그 수치가. 그랬는데 이번 달에 오히려 그를 또 상회하는 94.3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수치로만 보면 이거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월러 의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금 달성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지켜보면 이 지금 94만 3천에서 정부에서 고용을 했던 이제 공공 쪽에서 고용이 됐던 부분이 24만입니다. 이게 작년 한 6월, 7월, 8월 그 이후로 지금 최대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부양을 통해 가지고 늘렸던 부분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레저 쪽에 이 수치들 쪽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휴가 기간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이 지금 다시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가 유행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람다 쪽도 있는데 아직 람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델타만큼, 이 델타 변이만큼 확산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불안한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한 33개국 정도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얘가 전파력도 굉장히 강하고, 일단 이
백신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 사망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람다는 지금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쪽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고, 국내든 글로벌이든 굉장히 큰 상태고, 다음 주부터 개학 시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 정도부터 개학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개학 시즌이 시작되는데, 대면 수업을 일단은 하기로 얘기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서의 변수도 지금 조금 작용할 수 있겠고요. 연준 쪽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저도 이제 그 뒤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8월, 9월 일단 두 달치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8월 고용보고서는 일단은 주식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다만 이제 또 이 핑계거리를 잡는다면 정부 쪽에서 키운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정도가 지금 어제 나온 지표의 이 결과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경제 지표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테이퍼링의 우려를 자극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까지 나온 이 상황들을 보면요, 그 어제 고용보고서 나온 미국에서 나온 이 상황까지 보면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이전의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어제 나온 이 지표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도 지금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온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 팬데믹 우려가 굉장히 강해서 다음 달 지표까지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우려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초반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좀 상충되는 지표들이 상존하는, 테이퍼링 우려도 높아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다음 주 지표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만큼 이게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봉쇄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 3월, 4월 이때만큼의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조금 이 주식시장에서의 둔화 우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경제활동 참여 지수가 61.7 정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저점 부근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아직은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우려를 조금 더 자극하면 자극했지, 테이퍼링 우려를 지금 자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일단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걱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 미국 부양책이 일단 찬반 투표 이 표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까지 종료가 됐죠. 필리버스터 종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표결만 남은 상태고, 상원에서 표결해서 통과를 한다면 하원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상원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그나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었죠. 이게 일정 정도 약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중국에서 자국 기업 규제, 이것도 지난 한 주 좀 조용하나 했는데,
OTT 쪽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관련주들 조금 하락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도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결국은 외국인들 매도와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지난주 조금 진정되면서 귀환의 가능성을 보였던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올 가능성, 이걸 출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면 바로 아래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언제든 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금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남북 관계까지 지금 추가가 돼 있잖아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과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 중국 같은 경우는 9일 날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CPI, PPI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일, 12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에 똑같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심포지엄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텐데 이 발언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방향성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테이퍼링이냐 경기 둔화냐 아직 지금 팽팽한 상태잖아요. 그 팽팽한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쪽에 방향을 지금 잡을 것인지 이게 아마 이번 잭슨홀에서 어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중요도가 있을 걸로 보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난달 만기일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도 만기일의 변동성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만기일 이후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옵션 시장 쪽에서 조금 기분 나쁜 흐름이 한 두세 차례 정도 보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롤오버를 할지 아니면 청산을 할지에 따라서 일단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의 진정세 여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4단계가 또 연장이 된 상태이잖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연장이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4단계를 하고도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더욱더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 미국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10만 명 또 넘기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를 지금 또 자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CPI나 PPI 그리고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게 지금 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부양 체계 상원 통과 여부. 그나마 이게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의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인데요. 지난주에 일부 정도 지금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어떤 모멘텀은 지난주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발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주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이거 6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투자안들 지금 뭐 TSMC나 뭐 인텔이나 그 외 각종 삼성전자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속속 확정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 아마 3연이나 가석방이 나오고 나면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에 투자안들이 확정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유도 계속해서 투자 확정이 확산시켜서 나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 M&A 관련한 부분들도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제가 아마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한 번씩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생각도 일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MSCI 지수 변경이 있는데요. 물론 지수 변경에 대한 발표가 이때 있는 것이고, 실제 리밸런싱은 이번 이달 말 거래일에 전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에코프로비엠은 뭐 거의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편출 가능성이 지금 좀 나온 상태고요. 일단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예상이 시장이 지금 현재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한 주인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한 주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3220포인트는 일단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밟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혹시나 이 지표들이 지금 안 좋게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여유 있게 단을 좀 잡아서 3220인데요. 3200 한 40포인트 밑으로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고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신고가가 일단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4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고, 1070포인트 정도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인프라 투자법,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그 다음 경제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자, 관심 섹터는 편입 관련 섹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나 컨택트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언택트 쪽 같은 경우는 인터넷,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들, 지지난주에 규제 때문에 한번 눌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컨택트 섹터들도 여행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예에 따라서, 예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주는 이때까지 제가 이거 지금 뭐 1년 넘게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자신이 없는 한 주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 자체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중에서 일부는 시장의 반응을 봐야, 이제 대응 위주로 봐야 되는, 예측이 상황보다는 대응 위주의 상황이 돼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이제 주 중에 매일 어차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시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또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